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이 기온 상승에 따른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 방역 근무를 실시합니다. 또 의료기관과 학교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관리 책임자 2,895명을 지정해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감염병 발생 양상과 이상 유무를 매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여전히 막연한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맞아 폐교 위기에 처한 광양보건대. 올해 진행되고 있는 2주기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작년에 이제 100% 국가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구열도 좀 뛰어나고 하는데 학교가 없어진다는 말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보건대 살리기를 주요공약으로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기여금을 출연해 경영 정상화에 기틀을 다지고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사업 용역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뾰족한 대책 없이 공영형 사립대 전환 대책만 반복하는 건 광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학교 정상화의 실마리가 쉽사리 풀리지 않자 재학생들은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학교 쪽에서 3년제고 그러니까 못 보내준다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냥 저희는 퇴학 처리하고 이제 끝나니까 저희 내신으로 따로 가야 돼요. 학교 주변 원룸은 이미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수년째 안갯길을 걷고 있는 광양보건대. 시간이 흘러도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당의 순천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비방문구 게시 사건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허성 예비 후보의 친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경찰서가 지난달 20일 순천대 인근의 조충훈 예비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관여한 혐의로 37살 허모 씨 등 4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허 씨가 더불어민주당 허성 예비 후보의 육촌 형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행을 지시한 인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난 선거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가 123건으로 6회 지방선거 때보다 47%가 줄었다며 선거법 위반이 중대범죄란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불법 여론조사와 비방, 허위사실 적발 등은 각각 13건과 15건으로 크게 늘어 관련 당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일부 공천 과정을 보면 원칙과 기준이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적격 심사와 경선을 거쳐 확정된 후보를 탈락시키는가 하면 후보 접수 마감 시한도 지키지 않아 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도의원 후보 자격을 빼앗겠다는 한 예비 후보가 민주당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신한 1주구 민주당 도의원 후보로 확정된 지 불과 닷새 만에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자격이 박탈된 양태성 후보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이 시정 자폐들의 난장판 수준으로 전남도당과 중앙당의 적격 심사와 최종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됐지만 떨어진 상대가 제기한 이중 당적이 문제였습니다. 이중 당적은 적격 심사 때 경쟁 후보가 제기했지만 당시 바른미래당과 중앙선관위 확인을 거쳐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통과시켰습니다. 전남도당은 경선 뒤 이름은 다르지만 주소와 전화번호, 생년월일이 일치한 기록에 바른미래당 명단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재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탈당 소리도 있고 그 입당 소리를 영구 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양태성 후보는 대리 입당 여부나 필적 확인 등 최소한의 소명 절차도 없이 도당과 중앙당이 결정을 내렸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양태성은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바른미래당 전 국민의당에서 이미 공문서상으로 전송이 돼서 지금 현재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지금 정보 공개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한편 영광군에서도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 접수 마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하루 연장하는 바람에 후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요보 아동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요보호 아동은 지난 2015년 245명에서 지난해 312명으로 27.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학대로 인한 요보호 아동은 2015년 70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70%가 늘었고 미혼부나 혼외자로 인한 경우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로 52번째를 맞는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행사 첫째 날인 오늘은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의 백미인 통제형 길놀이가 펼쳐지며 밤 8시 반부터는 종포 해양공원에서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이어 내일과 모레엔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수군 출정식을 비롯한 정통 행사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전두환 씨가 5.18과 관련해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 증언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전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20분. 1988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광주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고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월 21일 헬기에서 총탄을 쏘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헬리콥터에서 그 불이 반짝 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m나 정도라 될까 혹은 50cm 정도가 불이 픽 되면서 전두환 씨는 그러나 작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이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유족과 5월 단체들이 전두환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주한미군 대사관의 비밀 전문을 입수해 실제로 광주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전 씨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에 대해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전 씨는 두 차례의 검찰 소환 명령도 무시한 채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씨가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고 아는 내용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소환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그해 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던 전 씨는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이 오늘 여수 엑스포역 광장에서 바다식물길 기념체험 행사를 엽니다. 우리 바다 되살리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생물 만져보기와 VR 체험, 해조 맛보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다식물길은 바닷속 황폐화의 심각성과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10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이 오늘부터 4일 동안 열리는 제52회 여수 거북선 축제에 참여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임경찰교육생 470명이 통제형 길놀이 기수단 행진에 참여하고 해경의장대가 개막식 식전 공연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 내일부터 이틀 동안에는 여수 신항에서 해경훈련 함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 시민들을 위한 체험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광역 시내버스 무료 환승과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운행되고 있는 광역 시내버스와 관련해 오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광역 무료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사업의 하나로 광역 무료 환승 시행일에 맞춰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를 이용한 100원 시내버스를 운영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교통불편 최소화 방안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의 경우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운송업체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축됩니다. 대체로 맑은 편인데요. 강원과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출근길에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내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 바람 덕분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되죠. 어린이날이자 절기상 이파인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계속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서늘하겠습니다. 이 비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부근으로 많은 양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월요일에는 전국 하늘이 차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부지방 쪽으로 구름이 끼어 있고 군데군데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져 있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차츰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9.5도, 부산은 11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강릉 23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